자, 그래서 그 정보를 알고 가장 최적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전략을 수립하고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유혹할 수 있거나 상대방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는 정보 제안,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설계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장짜리 종이 위에다가, 빈 종이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가 그 상대방에게도 먹힐 것인지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맥락, 흐름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거죠. 우리 광고 기획자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스토리보드 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반적으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맨 땅에서 손을 올리고 막 타자 타이핑을 치면서 제목은 못 쓸 것인가, 현황 분석에다가 못 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대가 누구이며 상대방에게 먹힐 수 있는 전반적인 스토리 보드를 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한번 맥락을 설계해 보시는, 그게 이제 첫 문서 작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서에 대한 맥락을 설계할 때 뭐부터, 어떤 내용부터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막연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지금 why, what, how, who, when, where, how much 이렇게 나온 게 뭐죠? O, W, 2H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나요? 육하원 측에서 약간 변형된 구조죠? 맞습니다. OW,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뭐 지금 2H 라고 해서 우리가 OW1H가 육하원칙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1H가 붙었죠. 1H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빠진 부분이 얼마의 비용으로 할 거냐. 예산 빠지면 섭섭하죠. 예산이 추가가 돼서 how much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상대방을 설득하려거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목표, 목적 같은 것들을 잡고 그러면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전략, 솔루션, 해결 대안을 제시한다. 하고자 하는 그 what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how,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세부 추진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짜면서 누구와 할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어디서 할 건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을 이제 뒤에다가 쭉 세분화하는 과정이 원페이지 기획서의 맥락이자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기획보고서에 why, what, how, if 막 이런 식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 기획서야?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획서의 항목으로 내용만 그 항목을 살짝 바꿔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린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획서에는 제목이 들어갑니다. 제목은 가장 처음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제목부터 막 고심하시면서 멋진 제목 없을까? 그럴싸한 제목 없을까? 뭔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극적으로, 매력적으로 알릴 수 있을 만한 컨셉 같은 제목 없을까? 요거부터 고민하시다가 시간만 다 보내요. 그래서 뭐예요? 제목은 처음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껴두세요. 제껴. 그런 다음에 본문을 완성하고 본문에서 제목을 뽑아내시는 게 좋지, 제목부터 생각하시면 시간만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처음에 나옵니다만 제목은 마지막에. 자, 그래서 제목 다음에는 일단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왜 하는 것이냐, 아까 why가 들어간다 했죠. 왜 하는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에 대한 세팅 혹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서의 항목에서는 목적 혹은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 앤드 배경. 이게 약간 비슷비슷한 두 가지가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목적과 배경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목적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취지, 궁극적인 이루고자 하는 바나 가치, 이것을 목적이라고 둡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성 인력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한다. 그들의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목적만 보면 안정적인 삶을 구현한다.
예, 그리고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거 자체가 조금 행복한? 이게 약간 모호하고 뭉뚱그려져 있고 추상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을 똑바로 잡아. 목적을 구체화해. 목적을 수치 정량적으로 표현해. 그게 바로 뭐예요? 목적과 비슷한 단어로 쓰이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 목적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경은 목적 말고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 환경의 흐름, 백그라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의 장기 국면의 추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추세, 52시간 근무 유연 추세, 법 제도의 변화, 환경 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전망, 거시적인 배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 가치를 의미하지만 배경은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 흐름 같은 것들 따위를 얘기를 하는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항목들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구분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이 들어갔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지금 현재 파악 가능한 실태, 상황 같은 것들을 일단 쓰셔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우리가 현상 혹은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상, 현황. 지금 약간 목적이나 배경은 약간 거시적인 느낌이죠. 거기서 조금 더 좁혀주는 안목이 필요해요.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직의 실태나 우리 여성 인력들의 지금 현황이 어떠한지, 우리 지역의 인천 지역의 여성 인력들의 현황이 어떠한지, 지금 실태가 어떠한지, 지금 일어난 문제나 사건, 사고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실태나 상황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부분이 현상,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을 수 있는 근거나 사건, 사고, 사례 같은 것들을 이 현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과제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배경, 현상 어쩌라고, 결론이 뭐야?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과제를 제시하는 부분, 그것을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을 문제점에서 딱 다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렇게 높은데 지금 현재 상황이나 배경이 이렇게 좋지 않다. 왜 좋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쟁점이나 과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 과제 제시, 시사점, 앞에 대한 현황 분석에 대한 결과, 결론 지점, 결론부를 딱 때려주는 게 문제점. 여러분들,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딱 결론부로 지어주시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이건 메시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의 목적 적으시고, 배경, 그냥 거시적인 트렌드, 지금 사건이 일어났다, 막 수강생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갈등이 빚어진다,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뭐 혹은 불만족에 대한 결과 데이터가 나왔다. 근데 이게 봤을 때 어쩌라고? 상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낱개로 퍼져만 있으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지? 나보고 알아서 판단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놨던 이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시사점. 그래서 뭐가 정확하게 필요하다. 어떤 부분들이 시급하다. 어떤 쟁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딱 메시지화해서 딱 제시를 해주는 게 문제점. 그 문제점이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문제점이 나오면 쌍두마차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목표와 방안을 세웁니다. 목표 방안, 이것을 아까 여기까지를 우리 목적, 배경, 현상, 문제점까지를 why, 왜 해야 되는지, 목표 방안을 what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뒤에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how라고 하는 구체적인 누가 할 거고, 언제 할 거고, 얼마의 how much 비용으로 할 거고, 일정은 어떻게 how long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when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뒤에 들어가는 항목인 거고, 어쨌든간 여러분들 목표와 방안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은 뜬구름, 목표는 뭐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목적이 뜬구름 잡고 추상적인 메시지니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치, 정도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를 뚜렷하게 잡아야 나중에 성과 발표를 하거나 성과 평가를 할 때도 분명한 척도가 돼줍니다. 그냥 뭐 여성 인력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지향한다 이렇게만 가져가면 야 삶의 질이 어느 정도로 개선된 거야. 야 고객들 그 수강생들이 만족을 했다는 거야. 불만족을 했다는 거야. 몇 퍼센트가 만족했다는 거야. 과거 대비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뤘다는 거야.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그것을 수치 정량화된 데이터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구분되시나요? 여러분들 이 목적과 목표는 구분해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은 약간 뜬구름, 청사진, 추상적, 모호한 그림, 끝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청사진. 근데 목표는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과 정도, 몇 퍼센트,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거 대비, 과거 20%였다면 지금은 35%를 올려서 15%를 증대시키자. 이렇게 제시하는 게 수준치, 목표치에 대한 정량적인 표현이에요. 그 뒤에는 그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컨셉, 방안을 제시하고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방안 뒤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했죠. 실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어떤 인력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홍보 계획이라든지, 일정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대 효과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제안 단계, 아직 상대방이 의향결정이 되지 않은 상대방의 마음을 확 끌어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선택 결정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제안 단계라고 하는데, 제안 단계에서는 맨 마지막에 보통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 어떤 이득과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대 효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맨 마지막 메시지를 봤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우리의 목표도 달성하지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시너지, 파생할 수 있는 시너지도 다양하게 있겠구나. 이거 지금 사업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강한 포인트가 돼주기 때문에 맨 마지막은 기대 효과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갖추고 있는 게 원페이지 기획서의 요소들이에요. 이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 배경, 현상, 문제점, 이걸 뭐라 했죠? 왜 해야 되는지, why. 그리고 목표 방안이 뭐라 했죠? what.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고자 한다. 정확한 대안 제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다. 대안 제시. 그 뒤에는 how라고 했습니다. how에서도 뭐 when, 언제 할 건지, who, 누구와 함께 할 건지, how much, 얼마의 비용으로 할 건지, 어떤 데다가 홍보를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how,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 액션 플랜들을 세워주시고 맨 마지막에 기대 효과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는 흐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한 장짜리로 정리하면 이게 바로 원페이지 프로포설, 이게 원페이지 요약 개요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머릿속에 기똥찬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원페이지 프로포설을 한번 기획해 보시라는 거죠.